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압승을 예상했었는데 이러한 예측이 모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오바마 민주당 정권 8년 동안에 이 불경기에서 탈출은 했지만은 1%대의 너무나 느린 회복과 또 제자리 걸음하는 소득에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는 트럼프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8년 만에 백악관을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 이 다수당까지 유지하게 돼 그야말로 공화당 세상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국민들의 다수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어디로 미국을 끌고 갈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가늠할 수 없어 이 불안과 두려움, 심지어는 공포까지 느낄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홍병식 박사 나오셨습니다. 예, 또 오기는 왔습니다만 제 예측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임봉계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스티브 김 변호사도 함께 하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 언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승리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는 표현일까요? 저는 지금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저는 네. 사일런트 메조리티의 아하. 분노가 분출했다 그러는 거지 너무 인물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일런트 메조리티는 그 소셜 데모 보수인데 그 사람들은 미풍양속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고 믿고 있면서 계속 분노가 쌓아왔거든요. 네. 동성 결혼이라든가 또는 뭐 낙태라든가 네, 네. 이번에 마리화나 또 뭐 마음대로 쓰게 한다든가 네, 이런 네. 거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분노를 표출할 때가 됐다 아하. 해가지고 표출 상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임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저도 그렇고 제가 보고 있는 국제적인 언론들이 모두 경악을 하고 아하. 정말 세기의 아하. 이건 이벤트다. 아하. 그건 뭐 그 어느 매일 큰 나라들이 다 그러고 얘기하고 네, 있다고요. 네, 네. 하다못해 우리가 그 존경하는 스티브 호킹 물리학자까지 이거는 정말 아하. 세기의 이벤트다 그러는데 물론 뭐 우리가 좀 기대하고 하지 않았던 게 일어나서 그렇기보다 우선 트럼프 될 분 대통령 이제 되실 분의 캐릭터 자체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양반의 이런 선거 운동 방향 자체가 완전히 파괴적인 방향과 네, 독선적인 거였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아하. 미국의 고립화가 과연 유럽하고 네. 아시아하고 어떻게 연결될 거냐 특히 멕시코에서는 아주 완전히 네, 경악입니다. 네, 네, 이런 네. 거고 근데 제 생각엔 이게 지난번에도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아하. 이건 정말 인스티튜션의 싸움이고 아하. 또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두 임기를 사실 마이너리티 대통령한테 미국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흑인 그렇죠. 대통령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좀 힐러리 클린턴까지 또 다른 마이너리티 거기에 부담이 좀 있었어요. 아하. 그래 많은 미국의 유권자들, 특히 백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도 좀 더 멋지게 생기고 아하. 힘 있게 생기는 네. 남성 대통령이 나와서 아하. 좀 이렇게 힘 있는 걸 보여줄 때가 되지 아하. 한다는 네, 게 네, 거기에 이제 공감을 가진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저께 그 당선자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대통령 같더라고요. 네, 뭐 아이고, 막상 당선이 돼서 그런지 말이죠.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우리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 인물이 아니고 대통령은 나 같은 사람 그 말은 안 했지만 나 같은 아하. 사람 정도가 돼야 대통령이지 했다는 게 그건 뭐다 아하. 웃었지만 그게 네. 사실은 막혀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뭐 어제 뭐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당당하고 그 다음에 또 조리 있게 또 얘기도 잘하고 말이죠. 뭐 예전에 보던 그러한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제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의 트럼프가 아니고 아하.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제 모자를 쓴 트럼프로서 아하. 본인도 이제 생각이나
말하는 언행이나가 달라지겠죠. 네, 저는 이제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어저께 보면은 사실 도널드 트럼프의 이 뛰어든 가장 큰 이유가 이민 문제였거든요. 불체자 문제. 이 불체자 문제가 민주공화를 떠난 아하. 미국이 불체자들 때문에 짭도 없어지고 나라 전체의 그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라는 이 위협감, 아하.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 때문에 기득권층에 대해서 너무나 컴플레인이 많았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사람들도 뭐 국경을 장벽을 쌓겠다 해서 뭐 워싱턴에 보내놓으면은 또 바뀌어지고 네. 또 뭐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보내면 또 바뀌어서 그냥 pork barrel이라 그러죠. 네, 자기네 네. 원하는 지역에 돈을 뭐 정부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면서 이제 정부 재정을 늘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점점 부글부글 끌어오던 이 민심이 폭발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도 사실 트럼프란 사람이 가장 대통령 될 확률이 적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네. 보긴 봤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 트럼프가 굉장히 사업적으로 이번 대선을 준비하고 공략하지 않았나 아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하. 자유무역 협정이란 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에서 전혀 생각을 못한 이슈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이 고기가 경합주라는 거를 알고 아하. 그 주에서 가장 문제 삼는 이슈가 뭐냐? 아하. 이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짭들이 없어진 거에 없어졌다. 대한 폭발적인 불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생각하는 게 불체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기네 잡들을 뺏어가고 네. 인건비가 내려간다라는 이제 그런 아주 불안감과 나라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그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그냥 꼭 꼬집었거든요. 그 이민 네. 문제 꼬집었죠. 나프타 꼬집었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정부 부채 및 이런 거에 네, 대해서 네. 그냥 꼬집었거든요. 네. 그것들이 바로 그냥 먹혀 들어가서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같은 데가 지난 30년 동안 공화당을 안 치웠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참 어떻게 미국 정치가 진행될지 정말 미국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원인 또 힐러리 클린턴의 패인 무엇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스티븐 변호사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힐러리 쪽에서는 지금 블레임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네. 누구 때문이다 지금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출구 조사가 굉장히 참 많은 그 정보를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출구 조사를 보니까 40% 이상이 변화를 갈망했고요. 아하. 그 중에 대부분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70% 이상이 정부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있고 네. 그 중에 25%는 아주 강한 불만이 있었고 네. 75% 이상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고 아하. 또 77% 이상이 방송, 이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이 있었고요. 아하. 네. 그다음에 60% 이상이 지금 현 정부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다음에 70% 이상이 생활 살림이 4년 전과 같거나 더 안 좋아졌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45% 이상이 자신의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하. 상대방 후보가 더 안 좋아서 찍었답니다. 그다음에 네. 90% 이상의 트럼프 유권자들이 그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을 가졌고.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재밌는 이제 이거는 히스패닉이 굉장히 많이 그 힐러리를 찍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네. 요번에 오히려 럼니 때보다 히스패닉 유권자 표를 더 많이 받았답니다. 트럼프가. 아하. 특히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태생의 그 히스패닉계는 20%가 트럼프를 투표를 했대요. 아하. 하지만 미국 태생의 히스패닉은 40%가 트럼프를 투표했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히스패닉은 아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거의 동의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총 투표자 중에 26%가 소위 말하는 이벤젤리컬 기독교인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 81%가 넘게 압도적으로 트럼프한테 투표를 했답니다. 아하. 네. 이분들은 조사에 의하면은 그 대법원 법관을 앞으로 어떻게 뽑아야지 좀 더 보수적인 미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의 투표로 트럼프가 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4% 중에서는 59% 정도가 힐러리를 투표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것도 아주 재밌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요번에 저도 참 놀랐는데요. 결과를 네. 보면서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나중에 그 트럼프가 유세를 한다 그래서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하나는 네. 자체 내 설문조사에서 네. 딴 데 갈 길이 없으니까 여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지난 2012년에 럼니 비슷한 유세였느냐 네. 아니면은 내부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찬스가 있어서 아하. 유세를 한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근데 아마 내부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클로스해서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요번 2016년 투표를 그냥 말하자면은 미국 유권자들의 승리고요. 아하. 민주당, 공화당, 기득권 모두의 패배고 아하. 특히 미국 미디어의 패배라고 볼 수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소위 말하는 그 정치 평론가들, 아하. 보수건, 진보건 보면은 늘 CNN, MSNBC, 뭐 팍스든지 네, 뭐 네, 이런데 네. 보면은 평론가들이 자기네 세계 안에서 아하. 자기네들끼리 서로 박수치고 자화자찬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여태까지 미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엘리트고 똑똑하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네. 네.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다. 네, 뭐 네. deplorable, 뭐 아주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제 모든 대선을 판단했는데 네. 그런 판단이 완전히 오판이 된 거죠. 아하. 그리고 요번 그 선거를 통해서 더 이상은 이념적인 아하. 민주공화, 뭐 진보, 보수의 싸움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하고 세계의 한 부분인 미국하고의 그런 생각을 가진 두 그룹의 싸움이 아닌가. 네. 네.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를 그냥 받는다라는 거는 미국은 전 세계의 하나로서 같이 한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소위 말하면 글로벌리스트라 그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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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으로 많은 이민도 받고 불법 체류자가 들어오면 어떠냐, 자유무역은 어떠냐라는 그 글로벌리스트하고 또 하나는 내셔널리스트, 우리 미국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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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말하는 거 보면 짬 문제니 뭐 자유무역 협정이니 이민 문제니가 다 그런 글로벌리스트, 세계적인 나라냐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냐라는 그 부분으로 투표가 좀 갈라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홍 박사님. 예. 네. 저는 2, 3일 전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은 네. 물론 안보라든가 국제 경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소셜 컨서버티브 사회 보여주들이 굉장히 지금 울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생각이니까. 왜냐하면 최근에는 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피임약까지 나눠주지 않았어요. 네, 네. 부모들한테 알리지 않고 네. 이런 것 같은 것도 소셜 컨서버티브들한테는 큰 분노를 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동성 결혼이라든가 그 전에 그 게이 유니언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네. 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줬는데 그걸 결혼까지라고 또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나가고 네. 있고 그 대법원에서도 이제 자꾸 그런 것이 이제 그 진보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다가는 이제 우리 미풍양속이 다 무너지겠다 아하.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네.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또 잘한 점이 있는 것이 라널드 레이건처럼 연설을 쉰 말로 해요. 아하. 어려운 말을 안 해요. 글쎄 어제도 말이죠. 그 네. 당선제 연설을 하는데
뭐 저도 말이죠. 영어를 잘 못하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쉬운 말은 네, 라노 쉽게 레간이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명령가라고 그러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직설도 직설이지만은 웃음을 잘하는 직설이거든. 그지? 네. 테드 크루즈가 대통령도 만든다는 거는 그 마누라가 못생겨서 안 된다. 또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미국 여자들한테는 대단히 잘못된 거지만 아하. 근데 미국 여자들은 또 다른 여자를 못 산다 그러고 자기 못생긴 거 안 하면 괜찮거든. 그래서 그 사람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스 자너시스트. 그러니까 여성 혐오주의자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미국의 투표자 중에서 50%가 넘거든요. 여성표가.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여자들에 대한 많은 그 성추행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건 뭐 내놓기로 하고. 네. 근데 그걸 잘 덮어주는 사람이 마이크 펜스였어요. 아하, 예. 아하. 마이크 펜스는 부통령 토론을 할 때도 참 잘했다고 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울 만치 이겼다고 한 사람이고 네. 그 사람이 몫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고쳐주겠지, 인도를 해주겠지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스티브 킴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프리라이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돈 안 내고 방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가 지적을 했죠. 그런 게 아니라 네. 사실은 53% 정도를 방해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100% 부담을 시키면 안 돼? 아하. 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100% 부담할 일은 없지만은 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잘 생각도 안 하고 푹푹 쏘아붙이는 말이 유효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아하. 그래도 거기에다가 안심감을 주는 거는 마이크 펜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역시 아시다시피 그 경제 문제는 하원이 주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외교 문제라든가 대북 이런 문제는 이제 상원이 하고 있는데 네. 양쪽 다 공화당에 이제 지적이 됐죠. 그 네.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찍긴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좋아서 찍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썼을 겁니다. 우리 아들도 도널드를 찍었다고 하면서도 왜 찍었냐 했더니 힐러리가 더 안 좋아서 찍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여튼 걱정은 덜어도 덜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하원에 있는 사람들, 상원에 있는 공화당 이런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이 시켰다고 내 돈을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그 행정명령으로 가는 거는 원래 장기성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잘 되어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임봉경 회장님, 승인과 폐인은 뭡니까? 뭐 지금 구체적인 건 두 분 말씀을 잘하셨으니까 네. 저는 더 얘기할 거 없고 아하. 조금 이렇게 우리가 과연 한 10년쯤 뒤에 네. 우리 돌이켜 볼 때 네. 이거 왜 이겼냐, 아하, 왜 졌느냐, 아하. 어떤 하나 둘의 뭐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시간이 힐러리를 떠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공화당 쪽에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네, 네. 사실 8년 민주당 하고 나면 공화당 할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싸웠던 것도 네. 공화당에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 맞아요. 거지. 네. 웬만하면 공화당이 때가 된 거예요. 또 네,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나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민중들이 불만이 있게 돼 있고 네. 그걸 잘 이용한 게 이제 우리 저 트럼프 후보인데 네. 미국의 지금 지식인들, 그러니까 제 딸도 교수고 사위도 교수고 네. 우리 미국 이제 네, 메인 네. 저거들 또 아들 선생님 이 사람들은 모두 트럼프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어허. 참 무지하게 경멸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뭐 나한테도 페이스북도 보내고 뭐 어허, 미국 어허. 사람들이야 다 미국 네, 네. 메인스트림 동부에 네, 네. 왜냐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우선 이게 저 파시즘하고 나치의 재생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갖고 그러지 않은 한 2주일 전에 제가 그 왜 PBS에서 가끔가다 흘러간 영화에 네. 그건 뉴른버그 전본 재판 아, 네, 기억나십니까? 네, 네, 흑백영화로 네. 예, 예. 스펜서 트레이시가 나오고 네, 뭐 네. 그래서 그 뉴른버그 자체가 사실 그 히틀러가 제일 처음으로 정권을 잡기 위한 그 모임이 뉴른버그 같습니까? 네, 걸기대회가 네, 네. 거기서 재판이 열렸거든요. 네, 그 네. 영화도 다시 나오는데 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이른바 지식인들이요 미국의 아하, 아까 언론계나 이런 지식인들이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네. 저 사람의 진짜 그런 패시즘 비슷한 게 어허. 해갖고 어떤 정권을 그런 데마고거리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이렇게 대중 선동을 해갖고 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냐. 아하.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뭐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네. 국회의원들 막상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트럼프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데 네. 그거를 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마 트럼프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취할지는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이상입니다. 지금.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1등 공신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우리 저 스티브 킴 변호사는 뭐 언론도 얘기를 하시는데 전 CNN도 원 오브 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또 제가 좀 볼 때는 그 그런데 1등 공신은 어. 결국 우선 제일 먼저는 트럼프 자신이겠죠. 자신입니까? 그분의 네. 스타일이 아하. 이 어느 그룹, 이 소외된 미국 그룹에 대해서는 야 저렇게 욕을 먹고 미디어에서 공격을 해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싸우고 어허. 그런 걸 볼 때 나도 저렇게 강력한 리더를 원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가 강력한 리더를 원한다. 어허.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트럼프 자체의 그런 어떤 스타일 자체가 네.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강력한 네, 리더를 네. 원하는 사람이.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힐러리 캠페인 쪽에서 너무 얕잡아 봤다라는 너무 얕잡아 봤다. 그저 힐러리 측에 그 나온 그 이메일 중에 보면은요. 네. 공화당 예선에서 자기네들이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허. 미디어한테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어허. 우리가 원하는 공화당의 후보는 제일 먼저 트럼프, 어허. 테드 크루즈를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 트럼프는 정치의 초년생이고 자기네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다. 아하. 테드 크루즈는 너무 극도의 보수기 때문에 네. 자기네가 이길 수 있을 거다 해서 자체내 미디어한테 나간 그런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원했던 상대방이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였군요. 네.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후보로 된 다음에 힐러리 쪽에서 거의 캠페인을 안 하다시피 했어요. 네, 네. 유세도 맞아요. 유세도 저 트럼프는 하루에 4, 5, 6, 네, 7곳 네. 가도 네. 우리 힐러리 후보는 그냥 한 번, 이틀에 네. 한 번 네. 오죽하면은 뭐 아프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얕잡아 봤고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힐러리 쪽에 그 작전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하. 저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네. 자체 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안전하게 힐러리가 실수 안 하는 방법으로 아하. 지금 작전 계획을 세웠답니다.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인터뷰도 안 하고 되도록이면 유세 장소도 안 가고 아하. 되도록이면은 실수 안 하는 쪽으로. 네. 네. 근데 오히려 그게 트럼프 쪽에 유세를 더 도와주는 네. 네. 그런 역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되네요. 네. 저는 이 오바마 대통령도 나중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너무 티가 나게 가서 찬조 연설을 해주고 너무 도와주고 그러니까 현역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해주는 게 저게 옳은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흑인 투표를 위해서는 이제 오바마하고 물론, 미셸 영부인이 안 네. 갈 수가 없었죠. 물론 그건 예. 그런데 아니 현역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해줘도 되는 건가? 이거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그래서 점도 있습니다. 그분도 또 이 1등 공신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트럼프 승리와 함께 상원 하원까지 또 완전히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트럼프만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와 함께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찍어주었다는 얘기는 이 유권자들의 그 이 내심, 유권자들의 본심이 역시 그 트럼프 개인적인 그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뭐랄까요 호기심 뭐 이런 거보다도 이건 뭐죠 이번에는 좀 완전히 공화당이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이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네. 국가 부채가 지금까지 있어서는 모든 부채 합친 거에 약 배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네, 네. 그 부채는 약 20조쯤 되는데 네. 그거는 미국 예산 1년 예산의 약
5배 되거든요. 네네. 그 우리 시대에다 못 갚고 후손에 남겨줘야 되는 건데 네. 그것도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자꾸 커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오바마 시대에 좀 과격적인 아까 사회 보수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영어로 말해서 이제 sick and tired가 된 거죠. 이제 사회적 아. 보수진들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바꾸지 않으면 미국에 아하. 큰 위기가 있다. 네. 예를 들면 처음에 프라이머리 때 말이죠. 네네. 도널드 트럼프가 유타에 와서 모르몬 교회에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그 표가 80대 13으로 공화당 쪽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하. 공화당을 할 때. 네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사회 보수적인 면적 말을 했죠. 네. 낙태 얘기도 그냥 아주 그냥 생활 실감나게 했습니다. 네. 그 아기를 갖다가 여자의 자궁으로부터 립업 해가지고 아하. 찢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거 같은 거는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쉬운 말로 알아듣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유타에서 이번에 크게 이겼어요. 네. 결국에 바뀌어졌는데 네네. 그래서 그 분노의 불출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사일런트 메저리라고 그러지 모저리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항상 사일런트 메저리티로 살아왔는데 네. 그냥 하여튼 그 전통적인 의견을 말하면 이건 보수 정치다, politically incorrect라 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벗어버리고 네. 그 사람들이 한번 힘을 보여주자고 단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유타라는 데가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네. 전 미국 전 미국에 나가 있는 모르몬 교인들 중에 네. 친정집이 다 유타입니다. 그렇죠. 유타 가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또 되게 많이. 그래서 언제나 트럼프를 유시해서 그 진영까지 유타는 굉장히 강한 그 캠페인을 유지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 민주당 정권 8년에 대한 그 뭐랄까요 좀 뭐랄까 인정을 못하겠다. 변화를 원하고 그다음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을 좀 드러내주는 그런 이제 이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네. 오바마 케어를 이제 리뉴, 레지스터하는 이제 그 사인업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네. 어느 주에서는 프리미엄이 거의 100%가 100% 올랐고 이상 올라갔대요. 어느 주는 최소한 뭐 30%, 네, 네, 50%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이런 국민들이 네. 자기가 직접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네. 이건 아니다 이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아까 임 행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8년 지났으면은 이제 딴 공화당에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얘기도 생각이 네. 많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기득권층을 민주당으로 보게 되겠죠. 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기득권층이 민주당이니까 기득권층에 대한 이 불만이 네. 상대적으로 공화당에게 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역사적으로 대통령하고 상하원이 한 정당으로 이렇게 몰린 게가 참 드물었죠. 드물었어요. 4, 5년 전에 그 오바마 그 헬스케어법 통과될 네, 때 네. 그때 딱 네. 한 번 민주당이 상하원 다 차지하고 네. 대통령이 한 게 아마 한 1년인가 그랬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그 적시를 이용해 갖고 그걸 통과시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찬스가 거의 없었어요. 이더 네. 상원이 죽든가 하원이 뭐 다르든가 이랬는데 네. 그런 찬스가 한 번 상당히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심이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조금 바뀝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 한 군데 다 몰아줬다가는 이거 아하. 밸런스가 안 되는구나. 아하. 그래 제 생각 지금 현재가 참 공화당으로 볼 때는 이제 다음 내년까지 물론 한 6개월까지가 최적 기간이고 네. 최적이고 네. 그 다음 선거에서는 아마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네. 일반적인 정치의 흐름이에요. 아. 그렇게 다 안 줍니다. 네. 그 미국자 대중들이.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공화당 지도부는 사실 그동안에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그렇게 비협조적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게 잘
융화가 잘 될까요? 지금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공화당 기득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폴 라이언, 이제 네. 하원 의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벌써 폴 라이언 측에서 얘기가 있었죠. 어저께 음. 벌써 이제 같이 일하겠다고. 어허.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같이 일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로서는 솔직히 좀 속으로는 그 얼마나 좀 화가 나겠죠. 끓겠어요. 하지만 지금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경선에서 그렇게 아주 싸웠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으로 세웠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네. 결국 공화당 내에 사람들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네. 되면은 네. 본인의 좋은 업적을 위해서도 네. 결국 공화당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본인이 말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 많은 내용들이 공화당 기득권층하고 지금 상반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잘 조율할지 글쎄 말이야. 제 생각에는 둘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오바마 케어 없애자라는 거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런 문제. 네. 그다음에 대법원 법관 선임하는 문제 이런 네. 것들은 큰 지금 문제될 게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그 100일 동안에는 성공적인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허. 양쪽이 서로 잘 어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상정을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네. 공화당에서는 서로 잘 조합을 이루는구나라는 임프레션을 주면서 시작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네. 홍 박사님. 네,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 마이크 네. 펜스라고 생각합니다. 부통령이요. 예, 네. 한때 그 트럼프가 여성 비하 발언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전혀 동의하는데 했을 때 네. 마이크 펜스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것까지는 그분과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도 하여튼 그 절충을 잘하고 네. 그 사람이 행정을 잘했고 그동안에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캠페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는 마이크 펜스 아니었나 싶은데 네.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를 네. 들면 트럼프가 테드 크루즈 어떻게 대면하겠습니까? 쉽게 그런 거는 이제 다 어려운 거는 마이크 펜스를 내세워가지고 나와서 네. 절충도 되고 네.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놓고 네.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도 주로 마이크 펜스가 아니겠나 해서 마이크 펜스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트럼프의 성격상 부통령한테 시키겠어요. 아니 시킬 수 전 있죠. 뭐 예. 웬만하면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비즈니스맨이니까 저는 잘 시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이제 이 관계 앞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이제 것이 한 석 달 정도 남아 있나요? 석 달이 그렇죠. 안 되죠. 네. 두세 달 남아 있어요. 두세 달 남아 있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안 좋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 좋게 대통령감이 얘기했죠. 아니다고 얘기했고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야, 미국은 큰일이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일주일 전이죠. 글쎄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금 인수인계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난 밤 새벽 3시 반에 네. 2시 반에 힐러리 쪽에서 트럼프 쪽에 연락을 해서 네. 패배를 인정했고 아하. 3시 반 새벽 3시 네. 반에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했답니다. 아하. 그래서 요번 목요일 내일 아하.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서 지금 들어간대요. 네, 네. 그러면서 우선 공식적인 말로는 아하. 소굴이 얼마나 양쪽 다 부글부글 끓겠습니까만 네. 공식적인 말로는 자기가 트랜지션 이거를 넘기는데 네. 잘 조율을 하고 서로 잘 할 거다라는 아하. 공식적인 뭐 얘기가 물론 있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서로 마주 앉아서 있을 때 뭐 무슨 얘기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상당히 거꾸럽겠죠. 거꾸럽지 않겠습니까? 네, 거꾸로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넘기느냐 이제 앞으로도 참 상당히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근데 그런 장면인데 아까 그 홍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네. 그 저도 그 펜스의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네. 펜스가 폴 라이언 그 아. 외에 여러 하원 의원들 간에 그 트럼프하고의 조율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공화당 내부하고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갈등은 없었거든요. 네, 처음에 네. 안 좋은 얘기 뭐 좀 얘기가 있었지만 네. 일단 예선에서 끝나고 후보가 된 다음부터 그렇게 크게
뭐 트럼프를 안 좋게 말하는 공화당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그만큼 펜스가 뒤에서 네. 폴 라이언과도 얘기를 하고 많이 조율을 했다라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찍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 싫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일의 경우에 펜스가 이 대통령의 유고시에는 이제 인수인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유고시에 누가 과연 적당한 맞아요. 대통령의 감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펜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거기 어그리합니다. 네, 네. 펜스가 이쪽 부통령 후보보다 훨씬 훨씬 나. 나은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를 찍었는데 제가 찍은 사람이 당선이 돼서 기분은 좋습니다. 패배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선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이런 것이 미국의 그 전통이었다고 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나서질 않았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 뭐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안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패배 연설을 준비를 안 한 거로 생각을 해요. 아하. 워낙 이길 거로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아. 뉴욕에서 불꽃놀이까지 예약을 해놓을 정도였으니까 네. 패배는 상상도 못했겠죠. 아하. 그런 가운데 갑자기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하. 지금 진 입장으로서 지금 힐러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거든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지금 계속되는 형사 조사입니다. 네, 클린턴 네. 파운데이션이든지 이메일이든지 네. 이제는 트럼프한테 나이스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네. 일설에서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백악관 대변인한테 질문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힐러리를 이제 pardon한다 그러죠. 네. 대통령이 pardon 해주겠느냐, 아하, 모든 이런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면해주겠느냐라는 사면해주겠느냐.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힐러리 쪽에서는 그냥 무슨 나이스하게 연설 작성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하. 잘못하면은 지금 이 오는 모든 형사 문제 조사가 아하. 지금 계속될 수 있고 지금 뭐 감옥에 넣겠다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제일까지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루디 줄리아니가 이제 그 검찰총장으로 될 확률이 높거든요. 아하. 그분은 계속해서 지금 여태까지 카멘테이터들한테 힐러리는 지금 있는 증거만 가지고도 감옥에 충분히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힐러리 쪽에서는 대통령 진 것뿐만이 아니라 네, 네. 이제는 말을 잘해서 트럼프하고 어떤 좀 딜을 해야 될 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설문 작성도 안 한 상황에서 아하. 괜히 이상하게 말하는 것보다 아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할 때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패배 연설을 하지 않았나, 아하. 않지 않았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배 연설 안 한 데 대해서는 홍 목사님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좀 동의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대개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멋지게 패배 연설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힐러리는 내가 앞으로 뭐 정치를 할 거냐. 어허. 뭐 아까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예,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에 감옥을 나를 보내겠느냐. 아하.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네.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준비는 안 했다고 하지만 하도 연설을 수천만 원 사람이니까 그거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네. 나는 이제 앞으로 정책인 미래는 꿈꾸도 하지도 않고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살짝 그냥 그만두겠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임행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일반적으로 패배 인사는 그렇게 뭐 길게 하지도 길게 하지 않았고, 않아요. 네. 네. 간단히 네. 하니까 네. 네. 뭐 그거 허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어제 뭐 CNN을 좀 이제 여기 어제 특집 방송을 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CNN 스튜디오에는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선거 운동을 하던 분이 한 사람 나와서 아주 현란하게 세상에 이룰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더더구나 뭐 그 전에 이제 그 이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나오는 장면까지 나오더라고요. 나는 뭐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만일에 패배해도
이건 뭐 민주주의 국가고 뭐 어떻고 해가면서 나는 이거 충분히 그걸 인정할 것이고 축하해 줄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힐러리에게 비난을 하는데 어쨌든 좀 그 안 나오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뭐 진 사람 자꾸 더 씹지 맙시다. 이제 행동과학자들이 정말 뭐 예. 이제 힐러리를 볼 때면 진짜 정치 인생 다 끝났는데 뭐 아하. 그냥 조용히 지내게 하죠. 그런데 그, 행동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네. 달래기는 화난 달래기는 남자가 여자보다 쉽다고 그럽니다. 네. 같이 화났다 그러면 여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달래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경영에서 행동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힐러리가 더 화가 좀 났겠죠. 자, 그 뭐 물거품된 여성 대통령, 유리 천장에 막힌 힐러리의 눈물, 뭐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여자였기 때문에 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여자였기 때문에 진 게 아니고 아하. 지금 2016년에 네. 지금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상황에서 볼 때 네. 타이밍이 아니었죠. 아하. 아하. 그 힐러리라는 분이 가지고 오는 너무나 안 좋은 30년간의 아하. 쌓인 그런 배기지라 그러죠. 네, 네. 뭐 이메일 스캔들서부터 네, 네. 뭐 클린턴 파운데이션 스캔들, 네. 벤가지 조사, 뭐 아하. 그 등등 여태까지 20년, 30년 쌓인 것들이 그래서 네. 구글에서 힐러리를 설치를 하면은요, 네. 제일 먼저 뜨는 단어가 dishonesty래요. 그렇어요. 네. 그건 뭐,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은 믿을 수가 없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하지 여기에 여자기 때문에 안 찍었다라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조사 네. 출구 조사를 보게 되면. 네. 임 위원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그 여자였기 때문에 안 됐을 확률이 한 10%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아직도 우리도 이제 남성 네, 우위 네, 속에 네, 살아서 네. 그런지 아하. 그랬고 또 미국이 아직 여성 대통령을 할 시기가 안 온 것 아는 같아요. 거 같고. 네, 그거는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네. 왜 처음에 그 TV에서 토론할 때 그 네네. 위치를 그래서 클린턴하고 그저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 자기 이렇게 포지션 이것들 좀 배열 어허. 처음에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냐면 이쪽은 너무 등치가 우람하고 네네네. 이러니까 네. 자기는 좀 조그맣고 이런데 네네. 옆에 있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띄워놓고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비주얼 또는 어허.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황 목사님. 딴 인정을 모릅니다만 한국 분들의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여자에게 좀 문제가 있구나.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는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4% 5% 들었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잘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역시 여자가 돼서 그런가 봐. 그런 말도 하는데 네. 그건 상당히 좀 미숙한 이야기고 네. 그게 일종의 좀 영향을 한국 사람들한테는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 네.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거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한 가지 이번에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이번 시사 좌담회를 하면서 시사 포커스를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7월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기가 더 많은 걸로 나오고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왔나 그랬는데 이게 맞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몇 개 그러니까 맞은 몇 개 안 되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만큼 유명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정말 프라우드합니다. 그런데 어제 당선 연설에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정치라는 게 참 네스티, 치사하고 더럽고 정말 힘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소감을 얘기해서 저는 정말 뭔가 이 정치인이 아니고 정말 장사꾼이 이렇게 정치에 들어와서 뭘 해보겠다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정치라는 게 네스티하고 힘들죠. 얼마나 네스티하면은 네. 10년 전에 네. 어느 친구하고 차 속에서 그저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삼아 기억도 못하는 얘기를 했던 내용이 10년 후에 맞아요. 녹음으로 나올지는 누가 상상을 글쎄 하겠습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세대, 이런 네. 뭐랄까 전화, 녹음기가
발달한 지금 시대에서는 네. 정말 그렇게 누구 하나하나를 조사해 보면은 지저분한 구린 내역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네. 자, 이제 테드 크루즈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테드 크루즈가 그래도 나중에 네. 뭐 트럼프 쪽에 와서 뛰긴 뛰었는데 약간의 미운 오리 새끼죠. 아하. 왜냐하면 현 기득권 공화당에서도 테드 크루즈는 좀 약간 소외됐고 아하.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도 처음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 나와서 그냥 컨션스 너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네. 해라라는 걸로 해서 지금 트럼프 쪽에서도 밀리고 공화당 기득권층에서도 밀리거든요. 근데 뭐 결국은 트럼프 쪽에서 이제 뒤늦게라도 합류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같이 일하는 기회가 주어질 거로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필을 한다 그러면 네. 저처럼 공화당이면서 트럼프를 싫어했던 사람도 이제는 선거 끝났습니다. 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네. 미국이 뽑은 대통령이 많지 네. 과거의 감정을 다 씻고 다 네. 묻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미국의 합중국의 대통령이 많지 어.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어. 우리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기도도 하고 해주기를 모두 바랍니다. 네. 지금 저 CNN 화면에 이 라티노들 중에서 29%가 도널드 트럼프를 찍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이명장님, 예. FBI 코미국장 예. 앞날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 FBI 코미국장도 이번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일조를 했죠. 일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네. 목숨은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과연 FBI 뭡니까 그 조사한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번에 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었을까요?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뭐 트럼프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힐러리는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또 사람의 생각에 뜨게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될 거로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힐러리의 이런 문제들이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인데 네. 그게 뭐 아시겠지만 패트리어스나 이런 딴 사람들도 네. 그 이메일 하나 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렇죠. 형사 입건 되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야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의 대선이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한국도 이제 후보자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좀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 박사님? 예, 이번에 미국이 타산지수로 삼아서 어허. 지금까지 프론트러너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에도 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네, 이제 네. 그 사람들이 지지도가 올라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부탁이 네.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자주 정치인 들어오잖아요. 네. 오려면 미국도 알고 영어도 좀 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종의 해야지 네. 영어도 잘 모르고 미국도 잘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선물 뿌리기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썩 향상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이명정님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 대선이 내년까지 미뤄질까요? 요새 네. 돌아가는 추세 보니까 네.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갖고 네, 네. 전 그게 의문입니다. 근데 만일에 내년까지 가건 아니건 간에 예. 한국도 이제 기존 정치인에 대한 그 어떤 그 이 좀 sick and tired 하다란 그런 느낌이 한국에도 이제는 좀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도 뭐 비교적 한국에 가면 이제 그 보수 쪽, 네. 이쪽은 기득권 쪽의 네.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네. 그쪽은 상당히 오픈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후보자 할 사람들은 많고 네. 그런데 네. 이쪽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레프티스트랄까 그 반이 이쪽은 상당히 리밋돼 있고 그 사람들은 아직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네. 그 몇 사람만 저기들
결정하려지 뭐 딴 사람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문모신이 박모신이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쪽 네. 우리 새누리당이나 또는 보수당에서 누가 나온지가 이제 네. 그게 궁금하지 이쪽은 거의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